오늘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가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이 번호가 부여가 돼. 아빠 같은 경우에는 80 뭐뭐뭐뭐 그리고 이제 뒤에 7자리가 이렇게 있지. 세은이는 11 뭐뭐뭐뭐 그리고 이제 7자리가 있잖아. 주민등록법을 보면 실제로 사는 곳, 주소를 옮길 때에는 그곳에다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게 전입신고거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갈 때는 서울에선 전출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는 전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A라는 아주머니가 주민등록을 제대로 옮기지 않아서 땅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줄게. A라는 아주머니는 남편인 B라는 아저씨가 1994년도에 어떤 땅을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 경매가 뭔지 알아? 일단 물건을 가지고 제일 높은 금액이 됐거나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없을 때 낙찰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보통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가끔 이제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을 돈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든. 그래서 그 돈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낙찰이 됐다. 그래서 그 산 사람이 2천만 원을 내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던 채권자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그 A라는 아주머니의 남편인 B라는 아저씨가 어떤 땅을 경매를 통해서 샀어.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A라는 아주머니가 상속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내 땅이 거기 있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작년쯤에 그 땅을 우연히 한번 이제 팔아야 될까 생각을 해가지고 팔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갑자기 주인이 절반이 바뀌어 있는 거야. A라는 아주머니가 원래는 전부 지분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2분의 1이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것도 10년 전에.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빠 사무실을 찾아오셨어. 이유를 봤더니 A라는 아주머니가 그 주소를 옮기지 않는 동안에 B라는 아저씨가 A라는 아주머니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거야. 소송을 한 사실을 A라는 아주머니는 몰랐어. 모를 수가 있나?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잖아. 그러면은 피고한테 소장을 보내는데 그 사람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를 보고 보낼 거 아니야. 그 주소를 뭘로 보고 알 수 있지? 주민등록번. 그렇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보면 그 사람의 주소가 나와. 그 주소를 뗐더니 그 A라는 아주머니가 사는 곳으로 보냈더니 이분은 거기 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송달이 안 됐지.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혹시 낮에 일하느라 못 받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송달을 하거나 휴일, 쉬는 날은 보통 집에 있잖아. 휴일에 송달을 하거든. 근데도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됐어. 어쩔 수 없이 법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이라고 했어. 공시송달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법원 내 게시판에 알려. 갑자기 주소를 변동해서 안 받는 사람을 1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소장을 받은 걸로 보고 재판 절차가 진행됐어. 이 C라는 아저씨가 뭐라 그랬느냐? 이 땅은 원래 내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으로부터 공매를 통해서 샀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공매는 뭔지 알까?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세금을 못 내서 체납된 경우에 세금 체납을 한 압류한 물건들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걸 공매라고 하거든. 일반적인 법원의 경매보다는 조금 간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시행한 공매 과정에서 내가 이걸 산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법원에서는 반박할 당사자가 없어서 그대로 판결을 내렸지. 그 A라는 아주머니는 그 소송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자신의 권리가 절반 넘어간 거야. 그게 10년이나 흘렀어. 근데 보통은 1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만에 항소를 해야 되는지 세연이 알고 있어? 1년?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해야 돼. 근데 이 아주머니는 판결문을 못 받았잖아. 판결문 역시도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받은 걸로 본 상태에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 판결은 확정이 됐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건데 나는 관여한 바도 없이 내 재산을 절반 뺏긴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제기했어. 그런데 생각해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라고 했잖아. 근데 10년이나 지나버렸어.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추한 항소라는 걸 두고 있어. 당사자가 그렇게 송달받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안 때로부터 2주 내로 항소를 하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송달을 잘 받다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해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게 아니라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 그래서 아빠가 추한항소장을 제기했지. 10년 만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추한항소를 받아들여줬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판이 11년 만에 열리게 된 거야. 첫 번째 재판으로부터. 그래서 세은이한테 지금 나눠준 그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야. 오늘 얘기를 할 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도 아빠가 알려줄게. 거기 보면은 세은이 표제부라는 걸 발견했어? 응, 봤어.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지목,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땅, 밭인지, 논인지, 과수원인지, 임야인지, 대지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목,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을 지번하고 기재해 놓은 게 그 토지의 상태, 현황을 적는 게 바로 표제부야. 그 밑에 갑구를 발견해서 갑구? 응. 갑구는 그 토지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은이가 집을 사게 된다. 그러면 그 집에 세은이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그렇게 다 주인이 있어. 같이 한번 볼까? 보면 순번, 3번부터 보자. 순번 3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발견했어? 응. 그 옆에 소유자 장 땡땡 응. 이렇게 보이지? 응. 그 옆에 보면 등기 원인으로 1994년 10월 18일 낙찰 이렇게 써있지. 응. 이분이 94년도 10월 18일에 이 소유권, 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4번에 2008년 12월 5일 소유자 권땡땡 보이지? 응.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2008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런 게 적혀 있지. 응. 이거는 권땡땡 씨가 아까 장땡땡 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이런 거야. 그리고 보면 5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2011년 10월 27일 날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그래서 공유자로 경땡땡 이렇게 적혀 있지. 이분이 C 아저씨야. 권땡땡, 이게 우리 의뢰인인 A 아주머니야.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약간 처음엔 과연 C 아저씨가 실제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공매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냐, 해당되는 공매 기록이 있느냐 봤더니 없다는 거야. 아, 이거 안 받은 거 아니야? 그 증거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A 아주머니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고, 설사 C라는 아저씨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라는 주장을 했어. 등기부 취득 시효가 뭐냐면 등기부에 우리가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외관이 있는 상태에서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점유를 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권리의 외관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C라는 아저씨가 갑자기 그제서야 증거를 냈어. 본인이 그 성업공사로부터 공매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맞구나. 그러면서 아빠 측의 등기부 취득 시효와 관련해서는 이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점유에는 선의 또는 무과실이 요건이거든. 선의는 뭐지? 진짜 착한 의도. 맞지. 일반적으로는 착한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법에서 말할 때 선의는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 반대로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 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했다 라는 거지. 그리고 과실, 사실은 이게 좀만 조사를 해봤으면 다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 걸 알면서도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로 점유를 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의와 무과실을 요건으로 해. C 아저씨는 우리가 그렇게 이거 낙찰받을 때는 실제 소유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주장했던 거지. 그 아저씨의 주장에 대해서 아빠가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했거든. 그 아저씨의 말처럼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점유에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 것은 맞아.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경매 과정을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을 거라고 믿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본다는 판례를 제시한 거지. 그래서 아빠가 그 판례를 제시했고 법원도 법리적으로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C 아저씨의 소유권 취득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A 아줌마의 남편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유는 선의 무과실이었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가 말소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지. C 아저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그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이 본인 땅, 넘어갔던 본인 땅을 찾을 수 있었어. 처음에 이 사건을 아빠한테 의뢰할 때는 과연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을 항소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항소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뒤집을 수 있느냐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 주변에 한 3-4군데를 가보셨는데 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아빠가 검토해본 결과는 추한 항소도 가능하고 법리적으로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될 만한 사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잃었던 땅을 찾을 수 있게 됐지. 법률 분쟁을 할 때는 사실은 꼭 한 명의 변호사만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아빠는 오히려 상담을 오시면 아빠의 견해랑 조금 다른 분의 견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동조가 안 될 땐 여러분을 상담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이걸 다른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소송 안 했다면 못 찾았겠지. 법률 분쟁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아빠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걸 보면서 세연이 느낀 게 있어? 그래도 자기 땅이었으니까 되찾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는 주소 아닌 곳에 두면 안 되겠지.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실제 본인이 말한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가 부정하다고 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옮길 때는 항상 본인이 살고 있는 실제 그 장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어렵고 약간은 지루한 얘기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빠가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준비할게. 좋아. 우리 영상의 업로드 시간은 언제지? 화요일 7시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